(2022년 5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의 제목, 이재명 인천 계양구 부일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 이게 아닙니다. 이재명 인천 계양구 부일공원에서 숨 쉰 채 발견. 부제는 탁현민은 양산에서 북한의 현성월과 가방 던지기 하다 발견. 엉뚱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한가요? 이재명 인천 계양구 부일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 이 유튜브 오늘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계양을에 이재명 씨가 출마한다.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한다. 민주당이 밝혀있는데 그와 관련된 겁니다. 이 유튜브 제작 일자는 5월 10일, 즉 윤석열 대통령 당선 취임하는 날 이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이재명 씨가 계양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민생 투어하는 겁니다. 제목도 뭐 그렇게 부제도 달려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겁니다. 밥 먹었어요? 어쨌어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부일공원에서 숨 쉰 채 발견. 패러디죠.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근데 그거 인터넷 밈을 따라 한다고 이재명 씨가 주인공인 유튜브를 만들면서 숨 쉰 채 발견 이렇게 달아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좀 자제해라. 박대출 의원도 이건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다. 유족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일 뿐이다. 고통에 대한 조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연히 이걸 이재명 캠프가 이걸 몰라서 했겠습니까? 지금 너희 국힘당 이재명 후보가 부일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길 원하지? 아니야. 우린 숨쉰 채 잘 돌아다니고 있어. 이런 거를 대통령 취임식 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코너에 몰린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 구경하면서 꾀쟁이를 몇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꾀쟁이 봤어요. 일단은 주목을 받아버려요. 자기가 곤란하게 됐는데 주목을 받아가지고 주목받으면서 재밌게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희화화해서 자기가 탄압받게 되는 거는 뭐 저자들의 무도한 거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탄압받으면서 받게 되면 동정을 받고 그래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저는 가끔은 봤습니다. 야, 대단한 머리를 쓰고 있구나. 선전선동설도 이 정도면 탑 오브 탑이다. 이렇게 꾀를 쓰는 사람들은 다시 봐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물타기로는 최고고 이재명을 앞으로 겨눌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막아내는 방법으로도 아주 좋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노는 모습 보이면은 이재명 이거 뭐 하는 거지? 싱거운 짓 하네? 하지만 관심이 쏠려가지고 사람들은 이재명에 주목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처벌하는 거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탁현민 씨 또 역시 움직였네요. 경향신문에 흥미로운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5월 8일 날 했는데 오늘 신문에 실렸습니다. 오늘 화제였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나는 연출가나 기획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끝까지 다 했다고. 한 게임으로 보면 다 소진한 느낌이다. 수박으로 치면 하얀 부위까지 전부 파먹고 얇은 껍질만 남아 너덜거린 상태다. 지쳤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과의 마지막 송별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따로 깜짝 서프라이즈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난 5년을 돌아보는 여러 영상을 상영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신동호 연설비서관. 신동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여러 차례 써왔었죠. 그리고 청와대에는 없었지만 문 대통령의 영원한 참모인 양정철 등등이 나와서 소회를 밝히고 대통령과 이야기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걸
보여드리고 나니까 대통령이 퇴장하시면서 뚜벅뚜벅 걸어와 나를 꼭 안으셨다. 그리고 탁현민 씨는 2009년 노무현 추모 콘서트 바람이 다시 분다. 그걸 인연으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문 대통령이 19대 대선 도전하기 직전인 2016년 6월에 양정철 씨와 함께 문재인, 그땐 대통령이 아니죠, 셋이서 같이 네팔, 부탄 산행 트레킹을 했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오가는데 좀 재밌는 인터뷰입니다. 대통령은 나를 엄청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칸막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했다. 의전 행사와 관련해서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는 확실하게 내가 냉수한 풍겨도 자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퇴임 이후에 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물기라도 해야죠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시험 발사 성공 영상을 보면서 좀 웃기기도 하고, 김정은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했잖아요. 거기에 내가 어떤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어요. 2018년 현성월 단장과 연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현 단장은 연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결정 권한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이건 몰랐죠. 밤에는 조명을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되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밝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되니까요. 밤 행사가 낮 행사보다 감동이 배가 됩니다. 그 후로 북한은 밤에 열병식을 했고 조금씩 세련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2018년 현성월 씨한테 이야기하고 난 다음 2년이 지난 2020년 8월 13일 김정은은 정치국 회의에서 모든 경축 행사들을 최상위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해 당 창궐 75돌 때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정치 축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들을 강구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 화성 17형 성공했다는 그 약간의 사이비성 주장을 할 때 김정은이가 이렇게 유광 빛이 나는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이 유튜브 같은 걸 만들었죠. 그 영화, 미국 영화 탑건에 있는 장면을 모방한 거죠. 선글라스 벗었다 썼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싸이의 뮤직비디오 감당 스카이도 사용한, 기법도 사용한 그런 건데, 이렇게 한 거 보게 되면은 탁현민 씨가 현성월 씨한테 조언한 게 먹힌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탁현민 씨는 2017년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했다가 두 끼를 혼밥을 먹습니다. 그 혼밥에 대해서 문전박대 당했다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탁현민 씨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 보통 사람들이 가는 식당에서 중국인들이 정서를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식사하게 한 것이다. 그 사진 때문에 중국 언론의 현지 반응은 좋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했죠. 그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았는데 그런 거를 좀 무마했다. 그런 의도로 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혼밥을 비판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노르웨이 갔을 때 문구박물관 뭐 이런 거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랬느냐, 그들의 부탁도 있었고 우리 대우조선이 건전한 군수지원함 진수식이 그곳에 열렸기 때문에 간 것이다, 뭐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인가요, 이집트에 뭐 굳이 김정숙 여사가 따라간 것도 이상한데 이집트에 가서는 또 혼자, 대통령은 안 갔는데 피라미드 관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명도 해줍니다. 그때 김 여사님은 매우 아팠습니다. 주치의는 뇌출혈 같은 증세라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비상이었죠. 하려는 일정도 취소했는데 내막을 모르는 이집트 측은 피라미드를 봐달라고까지 요청했어요. 나는 가지 말자고 했지만 여사님께서는 저렇게 얘기하니 잠깐이라도 다녀오자 하셨다. 그래서 30분 보고 왔다. 아주 나이스한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옷을 자주 여러 벌 입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에서는 수사해봐야 나올 게 없을 것이다. 증거도 없이 의심과 주장만 난무하는데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총 월급이 16억 4,700만인데
생활비로 13억 4,500만 원 썼다고 돼 있다. 단순 계단으로는 월 평균 2,241만 원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김 여사가 많은 옷을 사 입은 거 아니냐. 그 옷을 많이 사 입어서 문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한 것 같다 하고 하면서 깔깔깔 웃는 걸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 대통령이 돌아간 평산마을 사저 매입비 11억 되는 돈도 이 봉급에서 나간 거 아니냐 모르니까 아니다, 그럼 빌렸다고 하는데 그걸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네. 자, 탁현민 씨의 인터뷰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을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탁현민 씨가 아주 이렇게 재밌게, 또 경향신문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재밌게 풀어줬습니다. 앞에서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취임하는 날 아무 말 되지 않지, 9.11 공원에서 숨쉰 채 발견, 이런 제목 붙여가지고 1시간 넘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어떤 상당히 코믹한 도전을 했고 그랬습니다. 자, 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 그를 보좌했던 탁현민 씨가 양산 사절을, 문 대통령이 들어간 사절을 나온 다음에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을 하늘로 휙 던진 다음에 탁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여러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홀가분해서 신이 났는지 가방을 던지더니 손인사를 해주고 쿨하게 사라졌다. 진정한 도비 is free였다. 도비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노예 요정 캐릭터인데요. 도비 is free, 도주의는 자유라는 명대사를 남긴 바가 있는데, 탁현민 is free, 이제 자유가 됐네, 그런 느낌이 났다. 거기 되니까 네티즌들이 퇴사하면 저런 기분이냐, 진짜 후련하겠다, 직장인 퇴사할 때 짤로 쓰려고 쓸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 대통령이 양산으로 돌아갔잖아요. 햇물이도 떴고, 햇물이 뜨면 앞으로 비가 오니까 울상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반전시키는, 가방 한번 던지고나 해서 퇴사 짤 같은 걸 보여주고 거기에 또 댓글이 붙음으로 해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 향할 수 있는 비난이 감춰지죠. 다른 걸로 감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흥미로운 행동으로 감춰집니다. 또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또 슬쩍 바뀌어지고. 야, 이게 뭔냐. 또 이재명 씨도 지금 저런 아무 말 되지 않지 숨 쉬는 채 발견해갖고 관심을 돌리잖아요. 자기한테 쏟아질 화살을 딴 데로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선전선당의 기본입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진지하게 출범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교묘한 뭐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딱 치는 거죠. 아, 이 꾀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꽤 많은 사람들을 다룰 줄 알아야만 진짜 정치를 하는데, 꾀쟁이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재명 유튜브대로 계양구 9.11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 탁현민은 양산에서 북한의 현성을과 가방 던지기 하다 발견 달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 문재인 측근과 문재인 세력들을 어떻게 다룰 겁니까? 이렇게 관심을 끌면서 희화화시키고 살아나가려고 하는 걸 어떻게 다룰 겁니다. 이들이 진지하게 나가다가 한동훈 씨한테 지금 거의 KO포 당하니까 요걸 탁 틀어갖고 이제 뒤집기를 하려는 그런 것도 약간 보이고요. 물론 뭐 서로 이거 했으니 이거 만들었다는 아니지만은 이런 겁니다. 아주 교묘하죠. 이 교묘한 꾀쟁이들이 많은 집단이 이 운동권 세력들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우리를 진지한 시작을 방해합니다. 북한도 많이 방해하고요. 이런 세력들은 우리가 꾀로서 또 딱 잡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민을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